폭발까지 남은 시간 단 5분이었어요. 그걸 막은 건 낡은 피아노 하나와 17살 소년의 귀였죠. 서울 강남 한복판 모두가 바쁘게 지나쳤고 모두가 외면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 세상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고물 줍던 한 아이가 소리를 듣고 멈췄어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속삭임.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라며 비웃었죠. 그런데요, 그 말 진짜였어요. 이 아이는 그 순간을 그대로 연주했어요. 숨소리까지도요. 그의 손끝에서 폭발 계획이 드러났고 한 사람의 목숨이 구해졌어요. 그날 이후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죠. 이 소년 대체 누구야?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아셨나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요, 그 폭발보다 훨씬 조용하게, 훨씬 깊숙이 이미 도윤의 곁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그 집 안에서요. 당신이 듣지 못한 소리를 이 소녀는 기억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남기 위해 소리를 무기 삼은 아이의 전쟁입니다. 지금부터 절대청각 소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역, 사람들로 가득 찬 아침 도심 속 바쁜 발걸음 사이로 낡은 전자 피아노 하나가 조용히 소리를 흘리고 있었어요. 멜로디는 부드럽고 따뜻했고 어쩐지 귀를 잡아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죠. 아무도 멈추지 않는 이 거리에서 한 명씩 사람들이 발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치는 건 17살쯤 되어 보이는 왜소한 소년이었어요. 때가 탄 반팔 티셔츠, 낡아서 바닥이 다 드러난 슬리퍼, 주변에 둥글게 놓인 검은 비닐봉지에는 캔과 플라스틱 병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도윤이었어요. 그는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고 엄마도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거리에서 고물을 주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였죠. 하지만 그에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재능이 있었어요. 도윤은 절대청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리든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지 않았고 심지어 그걸 악보 없이 손으로 그대로 연주해낼 수 있었어요. 피아노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언어였어요. 이 곡 어디서 배운 거니? 중년의 여성이 도윤의 피아노 앞에서 멈춰서 물었어요. 도윤은 멈추지 않고 고개를 살짝 굴려 대답했어요. 어제 바람 부는 소리랑 지하철 소리 섞어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곧 놀라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는 흔히 듣던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어요. 도윤은 그 순간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소리, 구두발 소리,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서 음악으로 바꾸고 있었죠. 도윤의 곁에 멈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피아노 소리에 걸음을 멈췄고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곧 회의 있으십니다. 소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지만 남자는 손을 들며 제지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지? 도윤이에요. 이 피아노는 어디서 났지? 쓰레기장에서 주웠어요. 건전지는 캔 팔아서 샀고요. 남자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그는 장재영이라는 사람이었고 대기업 창명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음악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었던 그는 이 낡은 거리에서 진짜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런 시선을 익숙하게 넘겼어요. 그날도 피아노를 접고 고물을 주우러 갔어요. 강남역 뒤편 주차장 근처 어두운 구석에서 캔을 줍던 도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시간만 맞으면 폭파될 거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고 그 소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고급 승용차 아래로 기어들어 가고 있었어요. 차는 낮에 보았던 바로 그 장회장의 벤츠였어요.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 같은 걸 브레이크 근처에 고정하고 있었고 그 옆에 얽힌 전선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차 타기만 하면 끝이야. 목소리는 낮았고 차가웠어요. 도윤은 온몸이 굳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정확한 음높이, 말투, 발음, 숨소리까지 전부 기록되고 있었어요.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요. 그날 밤 도윤은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가 들은 것은 진짜였어요. 내일 회장님이 차를 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려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본인이 들었던 소리를 그대로 연주했어요. 타닥, 타닥, 전선이 꼬이는 소리, 남자의 낮고 쉰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 폭파될 거야. 도윤은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말해야 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피아노 옆에 놓인 비닐봉지를 챙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차가 다시 나타날 곳으로 향했어요. 발에선 슬리퍼가 자꾸 벗겨졌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도윤은 마음을 다잡고 속삭였어요. 오늘 회장님을 막아야 해요. 누가 믿지 않더라도 나는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윤은 아무도 믿지 않는 소리를 믿고 도심 한복판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남역 지하 주차장. 이른 아침, 회색빛 콘크리트 바닥에 물기가 어른거렸고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도윤은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는 캔이 달그락 소리를 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심장은 자꾸만 빨리 뛰었어요. 슬리퍼 아래 발바닥이 축축해진 것도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오셨어요, 회장님. 도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회색 양복을 입은 장재영 회장이 건물 뒤편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수행원이 2명 따라 붙었고 회장은 벤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요. 도윤은 주먹을 꼭 쥐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발밑에 있던 캔이 굴러가며 쨍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어요. 회장님! 차에 타지 마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주차장을 울렸어요. 놀란 장재영이 걸음을 멈췄고 수행원이 앞을 막아서듯 다가왔어요. 얘 뭐야? 누가 들여보냈어? 경비원 한 명이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꼬마야! 장난치지 마!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몸을 떨었어요. 그러나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회장님 차 밑에 이상한 걸 설치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시간만 되면 폭파된다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비웃음이 섞인 소리가 났어요. 얘 영화 많이 봤나 보네. 관심 끌려고 저러는 거야. 신고해야 해. 하지만 장재영의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너 나 기억하니? 어제 피아노 치던 아이 맞지? 도윤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제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차가 회장님 차라는 것도요. 그 순간 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수트를 입고 경찰 마크가 선명한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에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서울중부경찰서 강력이팀 형사 이영수였어요. 이 형사님, 도윤이 얼른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이영수는 도윤을 알아본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디서 봤지? 넌 피아노 치는 아이예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윤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죠. 어제 저 차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상자 같은 걸 설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시간만 되면 폭파될 거야 라고요. 정말이에요. 이영수는 도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어요. 차량 수색하세요. 폭발물 처리반도 바로 부르고요. 혹시 몰라요. 경비원과 직원들은 술렁였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죠. 장난 아니야? 진짜인가 봐. 보호복을 입은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해 차량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어요. 도윤은 벽에 등을 붙이고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땀이 식으면서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몇 분 후 기술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요. 이거 자작 폭발물 장치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이 잘려 있어요. 주차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장재영은 두 눈을 크게 떴고 이영수는 입을 다문 채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너 정말 다 기억한 거야? 이영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 말투
숨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절대 안 잊어요. 이영수는 그 말에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넌 특별하구나. 아주 특별해.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어요. 무서웠을 텐데 잘했어. 아주 용감했어. 그 순간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의 가슴을 찔렀어요. 장재영은 천천히 다가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넌 나를 구했어. 네가 없었으면 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어요. 처음 본 아이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이영수는 기술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현장을 봉쇄하고 차량 블랙박스 확보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 보호 대상입니다. 내가 맡을게요.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 피아노 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장재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피아노? 우리 집에 아주 좋은 거 있어. 거기서 마음껏 쳐.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집으로 갈래? 도윤은 조금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 낯선 집. 하지만 그 손은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피아노 칠 수 있다면 가요. 도윤이 처음 본 장재영의 집은 말 그대로 눈이 부셨어요. 하얀 담벼락과 유리창, 정원 곳곳에 핀 꽃들과 분수, 그리고 입구로 연결된 곧은 자갈길까지. 모든 게 도윤에게는 그림책 안 풍경 같았죠. 검은 벤츠가 정문 앞에 멈춰 섰고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차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높은 철문, 자동으로 열리는 게이트, 멀리 보이는 격난로의 불빛. 그 어느 것도 그에게 익숙한 것은 없었어요. 그저 낡은 비닐봉지를 가방처럼 들고 망설이다가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어서 와라. 장재영이 먼저 걸음을 옮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네 방도 있고 피아노도 있어. 편하게 지내면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걸까? 현관문이 열리자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발밑에 카펫이 푹신하게 발을 감쌌어요. 벽에는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샹들리에는 낮인데도 불이 들어와 있었죠. 이쪽으로 와. 장재영이 안내한 곳은 2층의 작은 방이었어요. 하얀 벽지, 깔끔한 침대, 책상, 그리고 창가 옆에 놓인 전자 피아노. 마음에 드니? 네. 도윤은 대답했지만 몸이 경직된 걸 숨기지 못했어요. 그의 손끝이 침대 시트를 스치자 잠깐 멈칫했어요. 너무 하얗고 깨끗했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목소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누구 데려오셨어요? 긴 생머리, 날렵한 눈매, 짙은 와인색 립스틱. 여자의 이름은 노윤경. 장재영의 아내였어요. 장재영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도윤이야. 내가 며칠 전 만난 아이인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별한 재능이요? 노윤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도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어요. 아이 하나 들으시는 것도 이젠 공공연하시네요. 그 말투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장재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그 순간 속이 서늘해졌어요.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다시 꽉 쥐었어요. 그녀는 날 싫어하고 있어.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도 그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도윤은 조용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고 눈을 감은 채 한음 한음 눌렀어요. 띵땡 따라라. 짧은 멜로디가 공간을 메웠고 곧 아름다운 선율로 이어졌어요. 거실까지 퍼지는 소리에 하인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장재영은 거실 소파에서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노윤경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도윤은 매일 피아노를 연주했고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었어요. 가정부는 친절했지만 노윤경은 말없이 지나치는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피아노방 창문을 열고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사람 하나. 누구지? 긴 코트를 입고 정원의 끝쪽에 서 있는 남자. 그는 문득 고개를 들더니 도윤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살짝 웃었어요. 이상해. 저 웃음 어디서 봤지?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꾸었어요. 낡은 골목, 불빛도 없는 밤거리,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 시간만 되면 폭파될 거야. 눈이 번쩍 떠졌어요. 숨이 가빴고 심장은 쿵쿵 소리를 냈어요. 그 웃음은 그날 주차장에서 들었던 남자의 웃음과 같았어요. 설마 그 사람이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조심스럽게 정원을 나섰어요. 그리고 정원 끝, 그 남자가 서 있던 자리로 다가갔어요. 거기에는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연한 발자국.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훑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이 집 안에 범인이 있어. 그 남자가 돌아왔어. 그날 저녁, 도윤은 피아노 연주를 멈췄고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소리를 그림처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음표 옆에 낮은 웃음소리, 거친 숨소리, 발소리 간격이라는 글자들이 채워졌어요. 그 수첩이 그의 무기였어요. 다시 시작이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도윤은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트 한쪽에는 왼발 끄는 소리, 낮은 웃음, 바람에 날리는 외투 자락 같은 짧은 문장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어요. 그건 도윤이 기억하는 그날의 소리였죠. 다시 그 웃음이었어요. 도윤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고 머릿속에 어젯밤 들렸던 소리와 주차장에서 들었던 소리를 겹쳐보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딱 하고 무언가 맞물리는 소리가 들린 듯했어요. 그 사람이 이 집 근처에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집 안에.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처음 느낀 포근함이 그 순간 싸늘하게 식었고 심장 안쪽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노윤영의 방 앞에서 아주 작게 들리는 속삭임이 벽을 타고 새어나왔죠. 괜찮아. 다음엔 확실하게 끝내면 돼. 걔만 조심하면 돼. 숨을 삼켰어요. 분명히 그 사람, 민기환이랑 통화하는 거예요. 그 말투, 끊어지든 내뱉는 어조, 억누른 듯한 숨소리, 전부 다 도윤의 귀에는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는 돌아와 수첩의 소리를 다시 기록했어요. 여성, 낮은 톤, 속삭임. 걔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음표처럼 말풍선을 그려 넣었어요. 소리를 기억하고 재현하고 남기는 건 도윤만의 무기였어요. 며칠 뒤 장재영이 외출한 오후, 도윤은 혼자 피아노 방 창문을 열고 정원을 바라보다가 낯익은 무늬를 보았어요. 담장 너머 시장 가방을 들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얼른 문을 나서 뛰어갔어요. 잠깐만요! 그녀는 놀란 듯 발걸음을 멈추었고 가방끈을 바짝 쥐었어요. 도윤은 그 앞에 멈춰 섰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손목에 걸린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궁화 무늬가 흐릿하게 남은 낡은 천 조각이었어요. 그 순간 뇌리에 오래 묻어두었던 장면이 튀어올랐어요. 어린 도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을 때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던 따뜻한 손, 조용히 불러주던 자장가, 그 품속 냄새. 혹시 이름이 하영옥이에요?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네가 도윤이니? 그 짧은 말에 도윤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엄마 맞아요? 눈가에 눈물이 가득 찼고 손이 떨렸어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얼굴에 손을 댔어요. 그래, 우리 작은 별 얼마나 컸니? 얼마나? 그 말에 도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참아왔던 외로움, 서러움, 그 모든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저 계속 엄마 꿈꿨어요.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렸어요. 영옥은 도윤을 끌어안았고 도윤은 그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품은 어릴 적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단단하고 부드러웠어요. 잠시 후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옥은 노윤경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지만 장 회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절도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고 했어요. 가짜 목걸이 하나가 사라졌고 그 책임을 억울하게 뒤집어 썼다고요. 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너한테까지 화살이 갈까봐. 그래서 그냥 사라졌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노윤경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그 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냥 쓰고 버리는 사람이었지. 그 말에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주차장에서 들었던 그 말들. 노윤영의 차가운 눈빛, 민기환의 웃음소리. 전부 연결되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썼어요. 처음엔 고요하게 시작했고 점점 고조되며 격렬해졌고 마지막엔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 곡은 엄마를 위한 연주였어요. 억울함을 감싸 안고 살아온 사람을 위한 작은 위로였어요. 그는 수첩을 열어 3장을 펼쳤고 큰 글씨로 적었어요. 엄마의 이야기, 첫 번째 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1호 법정. 도윤은 조용히 입구에 섰어요. 검은 단어에 다소 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단단히 펴져 있었죠. 법정 한가운데까지 걸어가는 동안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앞에 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검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증인은 피아노를 이용해서 범인들이 나눈 음성을 재현할 수 있다고 했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들은 대화는 음으로 기억돼요. 사람마다 말할 때 숨쉬는 타이밍, 높이, 말투가 다르거든요. 그걸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어요. 법정 안에 조용한 탄성이 퍼졌어요. 판사가 조용히 손짓했고 검은 천이 덮인 피아노가 도윤 앞에 놓였어요. 도윤은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날 노윤경의 방 앞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을 기억하며 건반을 눌렀어요. 낮은 음으로 시작된 멜로디, 중간중간 숨 고르는 듯한 쉼표, 끝엔 빠르게 낮아지는 음과 떨리는 반음계. 이건 그날 들었던 말이에요. 걔만 조심하면 돼. 다음엔 확실하게. 그 말이 이런 소리였어요. 도윤은 말하면서 멜로디 중간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던 노윤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쥐어졌죠. 변호인은 급히 항의했지만 검사는 증거로 제시된 도윤의 청음 수첩을 꺼내 보였어요. 수첩에는 시간, 장소, 사람의 말투와 함께 소리의 흐름을 선으로 그려둔 그림이 있었어요. 마치 악보 같지만 더 직관적인 소리의 기록. 이 수첩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과거 얽힌 사건, 그날 밤의 통화 내용까지 세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걸 한치의 오차 없이 기억합니다. 법정 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 휩싸였어요. 도윤은 다시 피아노에 손을 얹었어요. 이번엔 민기환이 장 회장의 차량 아래에서 중얼거렸던 그 말. 시간 맞춰 폭발할 거야.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소년의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 소리를 연주하면서 다시금 그 공포를 되새겼어요. 이건 그 사람이 차 밑에서 말했던 거예요. 조금 거칠고 위태로운 불협화음, 그 안에 담긴 위협이 피아노를 통해 그대로 전달됐어요. 도윤의 손이 멈췄을 때 몇몇 방청객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판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증언은 기존 증거와 일치합니다. 수사 기록과 범행 시각, 통화 내역까지 도윤 군의 기억은 정확합니다. 피구석에 앉아있던 노윤경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눈빛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체념이 느껴졌어요. 도윤은 자리로 돌아왔고 장재영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수고 많았어.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그날 이후 노윤경과 민기환은 살인미수와 재산 강탈 음모로 구속됐어요. 사건은 많은 뉴스에 보도됐고 사람들은 소리를 기억하는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장재영은 도윤을 집무실로 불렀어요. 고급 책상이 놓인 조용한 방에서 장재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집은 이제 너의 집이야. 그리고 너처럼 음악을 사랑하지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 이름은 가로등 장학금 재단. 도윤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저처럼 고물 줍던 애들도 이제 여기서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이 세상엔 아직도 어둠 속의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네 음악을 듣고 빛을 따라가게 될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은 멜로디였어요. 처음으로 기쁨이 섞인 음악.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고 그 아래 작은 그림자 셋이 피아노 교실 창문을 향해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아이들을 반겼어요. 이제 너희가 내 첫 제자야. 나처럼 소리를 기억하고 마음을 울릴 수 있게 될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서 툭 하고 끊어졌던 무언가가 다시 조용히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